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자기 전에 영상 하나만 더 찍고 자려고 영상을 좀 켰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여성분이 보내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5월 21일에 보내셨네요. 왜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인지 모르겠네. 분명 방금 전 메일은 7월 거였는데. 뭐 아무튼 지금 거의 한 7개월 정도 기다리셨는데. 아무튼 이분 딩크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신 올해 20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설거지론 영상을 통해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요. 저 덕분에 본인도 모르고 있던 그 여자로서의 가치와 본능을 알게 되었고 성찰하고 자기 개발하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이 사연자분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성공한 분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분이 계셔가지고 일을 배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결혼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그래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애는 낳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혼이 욕심이라면 비혼을 하고 싶은데 비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여기까지 들으면은 또 막 죽창이랑 막 M16이랑 들고 온 남자들 댓글에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사연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분은 좀 어렸을 때 집안 가정 환경이 좀 판타스틱했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외도를 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고 그 새어머니한테 가정폭력을 좀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경험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저도 모르게 새어머니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나도 같은 부모가 될까봐 무섭다. 그리고 저는 유전되는 정신병인 ADHD를 갖고 있습니다. 또 색약 유전자가 있어서 제가 남아를 낳으면 무조건 색약이다. 뒤에 여러 얘기 하셨는데 그것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엄마로서 최악이라고 생각을 한다. 억울할 정도다. 그래서 ADHD만 없었다면 아이는 낳았을 것 같다. 제가 아들을 낳으면 색약 플러스 ADHD 무조건인데 제가 그 아이를 감당할 그릇도 안 되고 그 아이가 그 병을 갖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지 알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겠다. 그래서 무서워서 원나잇 스탠드 같은 무책임한 쾌락 섹스는 절대 못한다. 근데 아무튼 이분이 섹스에 대한 욕망은 있으신 분이에요. 레코님 말씀대로 결혼은 하고 싶더라고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요. 어차피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는 호르몬이라 생각을 한다. 남편을 위해 내가 꾸미고 단장하는 건 어렵지 않고 관계를 위해 피임약이나 자궁에 피임기구 부착시키는 각오. 이거 루프 얘기하시는 거죠. 남편 혹은 내가 바람을 피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부모님한테 너무 대여서 바람은 진심으로 정말 타투로 새길 정도로 하고 싶지 않다. 저는 남편이 바람 핀다면 정말 슬프고 화가 나겠지만 납득은 할 거고 남편이 바람 피지 않는다면 나도 절대로 바람 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연애가 중3이라 하이퍼거미도 아직 잘 모르지만 혹시나 제 자신이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바람 필까봐 겁나고요. 애 안 낳을 건데 남편이 계속 한 여자와 섹스를 할까 싶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비혼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짧게 비혼이 여자에게 안 좋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비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눈물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영상으로 답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버러지 같은 유년 시절 보냈고 부모한테 대였어도 결국 부부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 참고로 이분의 새어머니가 아버지랑 합치고 나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육아 스트레스 시어머니나 아버지와 트러블 생기면은 사연자분한테 다 푸셨대요. 그래서 잠자리만 같지만 아이는 같지 않은 딩크는 가능할까요? 또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남자분이신데 진지하게 한 여자랑 평생 사는 거에 대해 물어보면 다들 입을 모아서 절대 못한다 싫다 하셔서 하하. 요거는 잡생각인데 사실 생물이 살아서 끝끝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DNA를 뿌리고 자손을 남기는 번식이라 생각합니다. 동물들 보면 새끼 낳고 알을 깨고 나오면 자신은 죽어버리는 삶을 사는 동물도 있더군요. 이건 좀 우리 최재천 교수님이 좀 그런 식의 비약을 하는데 동물과 인간을 100%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인간에겐 자아 실현의 욕구도 있지만 번식, 섹스 욕구 중요하죠. 마치 섹스리스는 이혼 사유가 되듯이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남자들 이런 얘기 해요. 성욕 이상의 자아 실현 욕구가 있다. 그러면은 좋아. 그럼 내가 너 거세시켜도 되지? 너 거세시켜도 불행하지 않을 거지? 라고 하면은 다들 아니라고 얘기해요. 태반이 남자들이 여자랑 섹스 한번 못 해보거나 심지어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 결혼할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알 달아나도 왠지 섹스 못할 것 같은 남자더라도 그 남자한테 가가지고
야, 너 어차피 자아실현 한다며, 블랙필 먹는다며, 너 불알 떼자 이러면은 거부 반응을 보인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번식 욕구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남자가 성공하고 잘 되려고 하는 것도 좀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충족시켜줄 수 없으니 남자를 계속 붙잡아 두려는 게 욕심인가 싶기도 하네요.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본인이 바람 필까봐 걱정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제 설거지로운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영상에서 다룬 거는 하나의 아키타입이에요. 아키타입.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유형이에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 귀결을 밟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원형입니다. 표준 유형이기 때문에 여자가 하이퍼가미가 있다고 해서 바람을 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남녀 모두 바람을 핍니다. 레드필에선 남녀 모두 바람둥이 동물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유가 다른 거예요. 남자는 다다익선 성전략이고 여자는 더 나은 옵션을 입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퍼가미가 있다고 해서 바람을 피는 게 아니고요. 하이퍼가미의 정확한 본질은 여자는 자기 삶에서 최고 버전의 남자를 추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는 반대로 다다익선 전략인 거고, 남자는 씨를 많이 뿌리고 다니는 게 목적인 거고, 여자는 딱 한 개체 최고 버전의 남자를 추종한다. 왜냐하면은 남자는 그냥 씨 뿌리고 빼면 끝이지만 여자는 이제 품고 9달 동안 품고 낳고 기르고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원에 대한 확보에 대한 욕망도 많은 거고요. 그래서 남자를 물적 대상화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퍼가미가 있다고 해서 바람을 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줄에 쓰신 거 보면은 제 자신이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바람 필까봐 겁나고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연자분이 퐁퐁 결혼을 그런 퐁퐁남 잡아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럴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 게 문제죠. 애를 안 낳을 건데 남편이 계속 한 여자와 섹스를 할까 싶고요. 이건 좀 할 만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은 벌써부터 또 뭔가 걱정거리를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 추측이나 아마 통계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딩크 결혼이 이혼할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인간들은 필요에 의해서 묶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중 하나란 말이야. 남녀가 오랜 시간 같이 있는다는 것은 굉장한 챌린징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인데,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면은 힘들면 그만두겠지만 옆에서 PT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하면은 몇 개 더 하겠죠. 그런 것처럼 아이가 붙어 있으면은 때려칠 거 못 때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약간 좀 접착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면 이 남자와 헤어질 수 있어. 언제든지 원한다면 우린 가뿐하게 이혼할 수 있어라는 생각은 사실상 이 결혼관계 안정성을 굉장히 훼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를 낳지 않는데 남편이 과연 계속 한 여자와 섹스를 할까? 이것은 저도 좀 의심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그래서 우리 채널 남자들한테 니들 여자도 아닌데 에피파니 페이지 온 것 마냥 니가 밸류가 높은데 30살 초반에 또 총각 때문에 여자들이 35 나오면 안 쳐다봐 준다고 헐레벌떡 결혼 잘못하다가 나중에 분노한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죠. 제가 조금 전에 필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연애도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밸류, 가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뭐 사연자분이 이런 식의 어떤 약점들이 있다고 해서 사연자분이 밸류가 떨어지는 여성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좀 잔인한 말이지만, 그냥 서로가 서로에 원한다는 니즈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연자분이 어떤 레벨의 남자를 만나고 싶냐, 또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남자가 적합할까요? 남자인데 딩크를 하고 싶은 남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왜 딩크를 하고 싶을까요? 남자가 딩크를 하고 싶은 이유는 간단해요. 대체로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확신이 없거나 자신이 없지만 혼자 늙어가는 건 두렵고, 무슨 고독사, 남성 고독사, 무슨 노인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아무 여자라도 좀 잡아가지고 그래도 한평생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진 않을까, 내가 늙어서 누군가 나를 병간호해주거나 내가 어디 병원 가거나 할 때 보호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남자들이 응하겠죠. 이게 사실 저희 채널이니까 좀 남자들이 좀 덜 그런 거지, 사실상 이 레드필 커뮤니티 밖으로 나가면은 솔직히 굉장히 현실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요즘 남자들조차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애를 양육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지만, 한편으로 여자랑은 섹스만 하고 싶고, 심지어 더 나가서
우리가 블루필 첨프라 부르는 자신의 다다익선 성전략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애초에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백마탄 왕자나 블루필 첨프들이 있거든. 밖에 세고 셌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밖에 줄 서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커뮤니티 내니까 몸값을 좀 올려가지고 남자로서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커뮤니티 내니까 이런 거지. 그래서 저희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답이 없어 보이지만 전체로 매그니파이를 켜보면은 확대를 해보면 축소를 해야 되는구나. 지도를 축소해보면은 전체 그림에서는 꽤 개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남성분들이 말씀해 주시길 절대 평생 한 여자와 못 산다.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에요. 남자들의 설렘은 언제나 뉴페이스긴 하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직장에 있는 남성분들이 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왜냐면 이게 좀 약간 좀 마초적인 느낌이 좀 나가지고 웬만하면 20살짜리 여자애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저렇게 식으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 아마 지금 사연자분이 대학을 안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만약에 대학에 가서 지금 똑같은 동년배 20살짜리들 만났으면은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이 일하는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아닌가, 또는 좀 세대가 좀 차이가 나는 분들이 아닌가 좀 의심을 해보고요. 아니면은 그 남자가 20대라면은 아마 내 채널 구독자인가 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현실적으로 어렵진 않다. 왜냐하면 요즘 남자들도 많이 위축이 돼가지고 그냥 적당히 괜찮은 착한 그러나 섹스는 하고 싶은, 여러분 여자들 좋아하는 책들 있잖아요. 뭐 우울하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은가? 그것처럼 이제 애를 낳기는 빡세고 나는 성장하기 힘들 것 같지만 결혼을 하고 싶고 여자는 있고 싶고 섹스는 하고 싶어 하는 남자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여자들 눈에는, 그 남자들의 눈에 안 찰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사연자분 눈에는 굉장히 많이 찰 수도 있어요. 사연자분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정확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한테는 아반떼라는 차가 타고 다니면 쪽팔린 차지만 누군가한테는 아반떼라는 차가 굉장히 좋은 차일 수도 있거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하긴 좀 뭐하고 좀 땡큐일 수 있는 게, 왜냐면 여자들이 처음에 딩크 결혼하자고 해놓고 비혼 아니구나, 결혼 비출산 한다고 해놓고 이 여자가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애 낳고 싶다 이러고 이런 경우는 남자 입장에서도 당황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딩크를 원하는 남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쫄려서 감히 다른 여자와 블루필베라 첨프해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겁이 많아가지고 감히 언감생신 다른 여자와 사냥해가지고 섹스할 생각 못하는 그런 남자들, 근데 평범한 남자들 되게 많습니다. 하도 사회가 남자들을 거세를 시켜놔가지고 이게 오히려 사연자분한테는 꽤 나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혼에 대해서 각오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비혼이 여자에게 안 좋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안다. 비혼이 왜 안 좋냐? 간단해요. 애초에 인간은 솔직히 외롭게 살 동물이 아니긴 한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합니다. 그게 여자는 관계지향적인 동물이에요. 남자보다 훨씬 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여자는 뭔가 정서적으로 후킹을 할 상대가 필요해요. 정서적으로 후킹을 하는 게 자기가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는, 존경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항상 뭔가 정서적으로 걸어놔야 된다. 그걸 남자한테 걸지 못했을 때 사회적 내러티브에 거는 거고, 그래서 남자한테 사랑을 못 받은 여자들이 그 사상을 하는 거예요. 또는 무슨 이상한 무슨 인권운동 한답시고 나대고 무슨 뭐 PC주의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내러티브에 종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NPC처럼 그런 사회적 아젠다를 앵무새처럼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행복하려면 자기가 믿을 만한 남자한테 정서적으로 후킹이 돼야 돼요. 근데 비호는 그게 안 되잖아. 평생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 내가 남자 거세 예를 들었죠. 블랙필 남자들 거세시킨다고 하면은 여자 절식한다고 한 남자들 거세시킨다고 하면 싫다 그런다고 하잖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사연자분도 뭔가 자기가 일적으로 한 게 있고 하겠지만 그거 의외로 여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윤택함과 쾌락과 즐거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 마치 내가 남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러하듯이 그건 절반 이상, 한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내가 남성성, 여성성을 부정하고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부정하고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취지에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중에서는 내가 남자라는 이유, 여자라는 이유로 관여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여자들한테 비혼이 불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예를 들냐면은 우리 어머니 세대, 황혼 이혼한 여자들,
또는 노인인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오히려 더 정정하게 사는 그런 할머니들 예로 들면서 여자는 나이 들수록 남편이 짐이다. 남편이 빨리 죽어야 여자가 더 오래 산다. 오히려 더 정정해진다. 이딴 소리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오류가 있지. 첫 번째, 그 사람들은 기성세대고요. 그래서 여자들을 점점 귀찮게 하는 그런 식의 요소들을 갖고 있죠. 밥을 해줘야 한다던가. 제 할아버지 시골에 진짜 실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어떤 이웃집 할아버지가 밥을 할 줄 몰라가지고 할머니가 밥을 안 해줘가지고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몇십 년 된 얘기인데, 근데 요즘은 또 세대가 또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웬만한 여자들보다 요리 더 잘해. 근데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런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의 희생과 남편의 지원이 있었고 남편과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애초에 그런 선택지나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고 처음부터 비혼으로 들어간 여자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혼은 여자들 정서에 좋지 않은 겁니다. 비혼을 할 거면 차라리 이게 남초에서 특히 우리 커뮤니티에서 좀 놀리는 용이긴 한데, 차라리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게 여자들 정서에 좋고요. 솔직히 무슨 그 고양이 막 9마리씩 이고 다닌다고 막 남자들이 놀리긴 하는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비혼을 각오하고 있다면은 애완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뭔가 심리적으로 함께 기댈 수 있는 그런 상대가 필요한 건 맞고요. 그래서 비혼이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 고독을 못 견딥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여자가 SNS 중독에 의해서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식의 고통을 호소하는 과학적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코로나 블루를 남성보다 호소를 했습니다. 집안에 갇혀 있는 거. 그래서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할게요. 사연자분의 전체적인 글의 맵시를 보아하니, 서브텍스트를 보아하니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좀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남자애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사연자분의 화법에서 드러나는 사연자분의 사고방식은 뭐든지 다 방어적이고 디펜시브하고, 그리고 두려움의 베이스를 해서, 두려움의 근간을 해서 출발한 전략 전술들이에요. 레드필님 말씀대로 확실히 결혼은 하고 싶더군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요. 어차피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는 호르몬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남자들의 언어예요. 여자들의 언어 아닙니다. 이 결혼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고려하고 해야 되는 거는 남자들의 언어입니다. 여자들은 그냥 제뉴인 디자이어로 하는 거예요. 물론 여자들도 현실적으로 남자들이 이것저것 다 따지긴 하지만, 남자들한테 제가 아마 제 다른 영상 보시고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그때 여자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보라고 했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남자가 책임지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책임을 지는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결론적으로 가장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성인 본인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결혼을 생각한다. 특히 20살, 몰라요. 당신이 한 31살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20살 먹은 여자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해요? 애초에 당신이 왜 내 설거지로 온 영상을 보고 이성적으로 접근했는지도 알겠네. 엄밀히 얘기해서 당신은 그 결혼을 통해서 여자의 본능에 따라서,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홀랑 빠졌다가 얻게 될 남자의 배신과 상처를 무진장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미리 쉴드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예단을 하고 미리 모든 것들을 다 방어를 해놓는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이 성인 ADHD라고 해서 제가 좀 유튜브에서 ADHD 여자들 검색을 좀 해봤는데 대충 무슨 느낌이 오거든. 근데 문제는 ADHD도 정도와 규모가 좀 달라가지고 내가 감이 안 오긴 하는데, 아마 주변에 있는 다른 여자들이나 남자들은 이런 얘기 안 해줄 거예요. 나니까 해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긴 레드필 코리아 채널이니까. 어렸을 적 어머니 외도로 인한 이혼 이후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자, 왜일까요? 솔직히 사연자분 내면의 어떤 한 부분은, 역시 내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점검만 하세요. 내가 혹시 이런가? 점검을 하라는 얘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왜 외도를 하셨을까요? 사연자분이 하이퍼거미가 있으면 외도를 한다고 오해를 한 이유는 어머니 외도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외도를 왜 했을까요? 아마 사연자분 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딸인데
내가 아까 읽지는 않은 내용, 어머니께서 어디가 좀 안 좋아가지고 사연자분 낳다 죽을 뻔했죠. 그런 기억. 그리고 낳은 딸에 뭐 ADHD가 있고 뭐 블라블라블라 약값도 들고 이런 요소들 때문에 도망간 걸 수도 있지. 근데 남편이 보존 안 되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미칠 것 같아서 도망갔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모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실험을 다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참 진짜 잔인하죠, 인간은. 엄마의 모성애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를 가진 엄마를 불판 위에 올렸어요. 그래서 몇 도부터 근데 몇 도가 넘어가니까 결국 엄마가 아이를 바닥에 놓고 밟고 올라갔어요. 우리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kill to party 다이나믹의 일환이에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께서 안 도망가고 여러분 잘 키웠으면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사연자분은 그런 식의 심리가 은근 내면에 깔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새어머니가 당신을 가정폭력을 했을까요? 밑에 보면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낳은 동생, 새어머니의 유전자가 섞인 동생이 생기면서 새어머니가 육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시어머니, 시집 스트레스, 아버지 스트레스 다 사연자분한테 풀었다. 나는 가끔 패미들이 여자는 폭력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 하면은 정말 콧구멍에다 손가락을 확 넣어버리고 싶은데 숨 쉬지 말라고. 여자는 폭력적입니다. 근데 남자가 더 세니까 남자한테 못할 뿐이에요. 영유아한테 하지 아이들한테 하고. 지가 약해서 강한 사람한테 못할 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은 새어머니가 진정으로 아버지 프레임에 들어왔다면은 당신을 사랑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북미는 뭐 싱글맘 문화도 있고 이런데 싱글맘인데 의붓 아버지가 들어간 케이스가 좋게 결론이 난 적은 없고요. 근데 싱글 파파인데 의붓 어머니가 들어와서 잘된 케이스는 많아요. 그게 프레임의 힘이고 프레임에 들어온 여자의 힘입니다. 여자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일종의 모성애나 이런 것 때문에 품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왜 유독 새어머니는 요 지을리을이 났을까? 어쩌면은 이 계집은 지 엄마한테 버림받은 그런 하찮은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신을 만만하게 본 거겠지. 얘는 막대해도 돼. 왜냐하면은 존경받고 존중받고 대접받고 자란 아이거나 또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는 저런 상황에 있는 새어머니조차 마음대로 못하거든. 근데 몰라요. 당신이 ADHD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완전 그래서 잘못 예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저런 거라면은 오히려 더 무시를 했겠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미 이제 20살인데 본인이 ADHD인 거 알고 있는 거 보고 또 본인의 병명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으로 꿰고 있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지를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연자분은 어떤 무의식적 기저가 생기냐, 어떤 서브텍스트, 어떤 스토리텔링이 생기냐 머릿속에 maybe I don't deserve it. 아마 나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받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유전되는 정신병인 ADHD를 갖고 있고 색약 유전자도 갖고 있으니까 과연 이 사실을 안 남자가 나를 사랑할 것인가?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듬어 줄 수 있어라는 남자의 말을 믿을 수 있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철없는 20 몇 살짜리 남자애들은 내가 가끔 우리 채널에서 지적하고 정신 차리게 하듯이 지들이 무슨 백마탄 왕자인 줄 알아. 남의 인생을 구원하려고 들고 그 세이비어 컴플렉스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거나, 근데 뭐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 고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 근데 내 눈에 밟히거나 나한테 도움을 청하면 고쳐주는 거지. 나를 예수에 비유한 게 아니라 심지어 그 현명하다는 예수님도 모든 병자를,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람도 병자로 만드는 거니까 좀 말이 별로긴 한데 그냥 새겨 들으세요.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식의 컴플렉스에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도전했는데 만만치 않은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유튜브에 있는 성인 ADHD 환자, 성인 여성 환자, 한국인 여성들 나와서 한 거 보니까 이거 나라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사연자분이 약을 먹고 하면 얼마나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또는 정상인들은 또는 비장애인들은 몰라요. 한국에서는 ADHD를 장애라고 규정을 안 하니까
아무튼 삶에서 상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기대. 왜 정신장애인들이 또는 실제 육체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장애인들이 왜 트러블이 생기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예상되는 대응과 기대되는 대응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를 정상인이라 부르고 막 장애인을 장애인이라 부르는 게 좀 웃기잖아. 장애인들이 있는 행성에서는 내가 가면 내가 이상한 걸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걸 거 아니야. 근데 왜? 프로토콜, 규정, 상호 간의 상호 규약, 얘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게 조던 피터슨이 얘기한 민족주의의 순기능, 인종 뭐 이런, 됐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고, 중요한 거는 남자 입장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특히 사연자분이 예쁘거나, 뭐 심지어 섹시하거나, 또는 뭐 반반하거나 하면 더 그렇겠지. 그래서 이 여자를 내가 남자로서 걷어들이겠어. 했는데 막상 부딪혀보고, 그게 연애는 어떻게 좀 참다가 결혼에 딱 들어갔더니 남자가 이제 8시간 이상씩 같이 붙어있으면서 미쳐버릴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ADHD 있으면 뭐 집안 청소가 잘 안 되거나, 갑자기 뭐 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집안 청소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게 있다며. 뭐 약을 먹으면 좀 안정이 되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가정을 경영해야 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난 이거를 할 거라 기대를 했는데 안 돼 있으면 막 미쳐버리고, 그럼 결국 남편 혼자 아내 몫까지 다 처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물론 그 정도로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경우 남편이 헷가닥 해버려가지고 외도를 한다던가 심하면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연자분 또 상처받은 거 아니야. 그다음부터 남자를 어떻게 믿어? 이 남자가 말하는 사랑을 어떻게 믿어?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상처일 거 아니야. 그런 방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물리적으로 처한 환경보다 이런 심리적인 환경이 더 지금 극복할 게 많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에는 병같은 왕자들도 있고, 감히 여러 여자 건들지 못해가지고 그런 삶을 합리화하면서 나 같은 이런 레드필 채널을 운영하거나, 그런 사람들, 레드필 알파들 손가락질하면서 정당한 사람들 있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세이비어 컴플렉스 있는 애들 천지고 많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거나 양육할 그런 경제적 자신감이 없어서 비호는 싫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섹스는 하고 싶어 하는 남자들이 충분히 많을 거란 말이지. 그런 밖에 정량적인 요소, 연애 시장의 그런 계산에 따른 요소는 충분히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요소들이 현실성이 없으면 차라리 내가 현실성 없다고 얘기할 텐데, 이게 아주 뜬금없는 현실성 없는 걱정은 아니거든. 그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사연자분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남녀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날이 서게 만들고 방어적으로 만든다. 아까 뭐 새어머니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그게 뭐겠어요? 방어적인 행동일 수도 있겠죠. 방어적인 행동은 공격이에요. 왜냐하면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제 모토입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런 건 어디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대전략은. 아무튼 그런 거니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한 말을 길게 해서 줄여서 얘기하면은, 사연자분의 피해 의식이라고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근거가 아예 없는 거니까. 사연자분의 이런 의식이, 방어적인 의식이 남자로 하여금 이 여자한테 뭔가 벽이 있다, 또는 이 여자한테 다가가기 힘들다, 좀 더 최악의 상황에서는 사연자분의 여성적인 매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죠. 내가 가끔 우리 채널에서 여성 시청자들한테 하는 말인데, 해치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저도 여자랑 연애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남자들한테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알려주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나도 여자 만나면 안 그래요. 아무튼 해치지 않아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해치지 않아요. 이런 비유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혹시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들 봤어요? 그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 내밀면은 막 이러잖아. 아니면 거꾸로 막 공격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밈인데, 자기 여자친구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를 데려왔는데, 이 개가 나를 물면 어쩌려고 뭐 이런 그런 스탠딩 코미디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 게 정당한 거지만, 본인도 모르게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이게 되거나, 제가 항상 우리 영상에서 얘기하는 be to have에서 그런 존재 상태에서 출발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그게 사연자분의 영혼과 마음과 행동을 통일되게 해서 밖으로 드러난다면은,
사연자분이 걱정하는 그 사건,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예시대로 이혼을 하거나 남편이 미쳐버려서 바람을 피거나 그래서 사연자분이 상처를 받거나 하는 식의 일들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왜 자기 충족적 예언이 돼? 사연자분의 방어적인 행동과 그런 태도가 사연자분의 여성적 매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관계에 있지도 않아도 트러블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신에서 출발하거든. 무슨 불신?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남자가 나를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이 남자가 나의 이런 기행들을 참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든. 근데 웃기게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을 갖고 방어를 한 건데 그 방어를 한 행위가 그 두려워하는 일을 일으킬 수도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거야? 책 제목처럼 춤춰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춰라. 아무도 쳐다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나는 연기를 해서 돼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도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고도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면 안 돼. 멘탈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면. 이거는 마치 빌딩 위에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거기 떨어지지 않고 건너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사연자분한테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 또 프로바블 하거든. 일어날 법 하거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발랄하게 해라? 어려워요. 당장은 20살이니까 인생 경험이 적으니까. 심지어 하이퍼거미도 좀 헷갈렸잖아. 본인 엄마 때문에. 사연자분 엄마 하이퍼거미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에요. 어쩌면은 지 생존 본능 때문에 도망간 걸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 얘기는 한 가지 하고 싶어. 사연자분 잘못은 아니야. Maybe it happens because of you. 어쩌면 당신 때문에 도망간 걸 수도 있어. 나 그거 부정 안 할게. 무슨 힐링 채널 마냥 막 shut the fuck up 그런 거 없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당신 잘못이냐고 그게. 당신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어쩌면 때가 되면은 사연자분이 성숙해지거나 나이가 중년되면 어머니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그래, 내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그냥 패주고 싶었는데 쌍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도망간 것도 이해는 된다. 지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겠지. 에이 18년 이러고 그냥 말 수도 있다고. 근데 지금 당장은 20살이니까 힘들단 말이야. 좀 빙글빙글 돌았는데 이 영상 무지 길어졌네. 내가 우리 사연자분한테 해줄 수 있는 처방은 차라리 좀 대학을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연애하고 하기가 대학 시절이 좋아요. 특히 신입생들 좋아.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연자분의 SMV 밸류가 너무 궁금해. 얼마나 예쁜지. 뭐 성희롱을 생각하지 마요. 그냥 본인 SMV 밸류를 채점해 보라는 얘기에서 한 얘기야. 뭐 가슴은 얼마나 크고 골반은 예쁘고 뭐 섹시하고 이런 거. 근데 뭐 아시겠지만 한국 남자들은 5나 6 정도 되는 여자도 사족을 못 쓰기 때문에 뭐 7의 여자들이 뭐 온갖 횡포를 지가 90인양 다 휘두르고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인데 5나 6이도 충분한 거죠. 그죠? 외모만 얘기하는 겁니다. 외모만. 전에 ADHD가 있으니까 4 아닌가요? 아니 외모만. 그 과정에서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지. 그 과정에서 좀 남자들을 좀 만나보고 남자들을 좀 알아가고 하는 게 좀 필요해요. 연애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자는 연애하기 쉬워. 반반하면은 연애를 하다가 좀 중간에 오픈을 해. 자기 사실 내가 좀 이런 게 있다. 근데 자기 이런 거 싫으면은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낫다. 내가 너무 이래서 말을 못했다. 근데 만약에 남자가 찬다 그러면은 엄청난 상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위축되면 안 돼. 근데 여자들은 이게 안 될 거야. 남자들은 잘 극복해요. 왜냐면 남자들은 허건날 거절당하거든. 대부분의 남자들은 허건날 거절당하거든. 거절당하는 게 되게 익숙해. 그냥 나중 가면은 그냥 거절당해도 next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안 돼요. 에런 클레리가 얘기하잖아. 미국 남자들이 너무 소이보이가 돼가지고 너무 찌질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고백도 못한다. 그러니까 패미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니들이 뭐 고백하거나 치근덕거리면은 성범죄로 만드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미국 남자들이. 여자들이 뭘 못해? 여자들이 남자한테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에런 클레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야. 여자들은 그럴 용기가 없어요. 태반이. 걸크러쉬 어쩌고 아니 의외로 못한다니까.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고. 내가 여자들 가장 머리 돌게 만들어 버리는 거 알려줄까요? 좀 급 좀 되는 여자가 나랑 좀 썸을 타가지고 나랑 될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겉에 놓고 거절 한번 빼면 여자들 미쳐요. 남자들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한 번 안 빼지. 되게 빼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여자들은 미쳐. 그 예상치 못했다는 것과 황당함과 충격과 그
아비규환이 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극복을 해야 되는데 여자에서 힘들 수도 있어요. 미리 예방주사 놔드린 겁니다. 본인이 이런 디스어드밴테이지가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남자들을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거쳐. 남자 붙잡겠다고 몸 너무 쉽게 주진 말고요. 사연자분이야말로 핑계도 되잖아. 내가 뭐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 보니까 좀 남자한테 신뢰를 받기 전까지는 좀 관계가 어렵다. 그러면 내 채널을 본 남자더라도 그래 그래도 이 여자는 이런 사연과 사유가 있으니까 좀 섹스를 기다려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겠죠. 단순히 얘가 나랑 한번 넘어뜨려 보고 싶어서 접근한 놈인지 아니면 진짜 나랑 뭔가 유대를 쌓아가면서 나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얘도 딱히 그래서 애에 대한 기대가 없고 이런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로 해요. 다른 사람이 못 해줍니다. 근데 안목에는 필시 시행착오가 따르는데 문제는 사연자분이 여자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의 뭔가 요건들이 갖춰진 여자라는 게 두 번째 이유로 그 시행착오가 남들이 받는 데미지보다는 좀 더 셀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움쳐들어서 다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다시는 남자랑 연애하지 않고 다신 남자랑 족속들은 못 믿겠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때부터 패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정량적으로 봤을 때 사연자분과 결혼을 하고 섹스만 하고 딩크할 남자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이거는 사연자분이 뭐 ADHD 뭐 다 떠나가지고 사연자분이 얼마나 예쁘고 섹시한가도 좀 비중이 좀 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두 번째 사연자분이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식의 그런 식의 방어 기제들이나 그런 식의 자신의 무의식들, 자신의 성격들이 그거에 대한 메타인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연자분 메타인지 길러드리려고 지금 3자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딩크할 여자고 섹스는 할게. 나랑만 섹스해주면 나도 괜찮아.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연자분의 강점일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약점이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인의 그런 지나친 방어의식 때문에 안 일으켜도 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좀 주의하라. 정도를 잘해야 돼요. 너무 막 솔직히 이해는 해. 너무 막 확 열어서 확 받아들이고 세상을 껴안고 남자들을 껴안았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껴안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걸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필드에서 본인이 상처를 받아가면서 얻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내가 어떻게 영상을 통해서 키워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레드필이 빨리 사회에 퍼져 남녀 갈등이 줄어들고 성별의 다름을 인정하는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굉장히 마음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런 사회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전에 한번 큰 파장이 한번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뭐 미국에서는 젠더 워라고 하더라고. 가끔 내 댓글 봐가지고 레코님 남은 건 전쟁뿐인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누군가는 와서 나한테 마케이누 세대가 한번 거쳐야 될 것 같다. 뭐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들 좀 한 번씩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나. 이미 골이 너무 깊어서. 하지만 우리 사연자분의 따뜻한 마음대로 되도록 제가 남성분들을 열심히 잘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